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이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네. 또 이 고문도 맡고 있는데 네. 그 센터가 이제 채 1년이 안 됐어요. 네, 채 1년이 안 됐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뭐 이 성폭력 가해자가 네. 다 일방적으로 남성이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은 그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한 곳도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상담이나 어떻게 카운셀을 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네네네. 저희가 그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한국 있어요.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네네. 네. 그래서 억울한 이제 그 성범죄자 가해자가 된 분들이 네. 네. 많이 오고 총 한 300건 정도 상담이 있었어요. 1년이 채 안 1년 채 안 됐는데 됐고. 300건 정도 상담을 하셨고. 네, 했고 이제 사건 진행은 총 38건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안에 이제 실력이 있는 우리 직원이 있어가지고 네. 94%를 무혐의를 받아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6%는 기각. 기가. 네, 그러니까 거의 100% 승률이죠.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비용이 좀 들죠.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쵸. 또 협력해 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하지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 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그쵸? 네. 어떤 편리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이 변호사 비용도 요즘 기본이 1,000만 원이거든요. 기본이 1,000만 원이고 정말 웬만하면 변호사들도 그냥 합의하세요. 왜냐면은 경찰에 가서 가해자가 일단 되잖아요. 네. 경찰에서 절대로 그냥 어떤 그런 무죄 추정 원칙이 안 돼요. 안 된다.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죄 추정이에요. 그냥 혐의 있음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조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경찰이.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웬만하면 그냥 다 합의하세요. 그러면은 영원한 성범죄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38명을 저희들이 정말 네. 수렁에서 건져냈다. 네. 그 성범죄, 우리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에서 이제 받았던 사건 중에서 네, 사건 중에 저는 음. 단 한 줄로 썼는데 이게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건데 네네. 뭐라고 쓴 거예요, 이 여성이 도대체? 어디에서 준강간 당했다라고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소장이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써야 돼. 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준강간을 당했어요. 라고 딱 한 줄이에요. 이거 올리셔도 돼요. 딱 한 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하나로? 네. 그러면은 여성계가 매뉴얼이 있어요. 네. 매뉴얼이 딱 있어가지고 네. 만약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를 한다. 네. 바로 다 여성계가 붙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또 뭐 해바라기 센터 또 여성 전화 1366 이런 데 다 붙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바로 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막 몰아가죠. 혐의 있음으로 그냥 막 몰아가고 그러니까 제 아무리 고소장을 한 줄만 써도 다 고쳐줍니다. 또 여성계에서. 근데 원래 해바라기 센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센터를 네.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네. 아동 성폭력 당했을 때하고 장애인 성폭력 당했을 때거든요. 네. 그럼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사실은 거기 의료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있죠. 그럼 의료진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성폭력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다 있는 건데 이분들이 진짜 당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작가님께서 이 자료를 오픈한 건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줄로 고소장 쓰신 분은? 네, 이건 이제 결국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났죠. 혐의 없음으로. 예. 이것도 여성이 이제 둘 다 사귀는 사이였고. 네, 데이트 중인 교제 중인 사이. 사귀는 사귀었고 이제 먼저 다 합의된 성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미 모텔에 이제 여성이 갈 때도 자기가 먼저
키를 받아서 앞장서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남성과 어깨동무하고 나오고 카메라를 보니까 강간이 아니었어요. 왜? 그게 이미 그 CCTV에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혐의를 또 벗었고. 야, 근데 이 여성 왜 그랬대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지? 이 남성을 갑자기 이렇게 고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참 그 사람 심리라는 것이 네. 저는 요즘 그 여성들이 심리를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 최근에도 이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10년을 사귀던 사람이었어요. 아, 교제를. 네, 10년간 서로 아는 사이였고 네. 서로 뭐 합의된 성관계를 몇 번 했어. 네. 네, 했는데 갑자기 강간으로 이 남성을 고소를 한 거예요. 여성이. 네. 이유가 뭐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근데 남성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재판까지 가고 했는데 이 경찰은 오직 여성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편파 수사예요. 그런데 이 남성이 아주 그 이제 잘한 게 뭐냐면은 그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을 녹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녹취했지 또 그것도.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제 그러니까 아, 참.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하니까 이 남성도 사귀면서 또 좀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사실 남녀 사이에 그렇지. 뭐 우리가 뭘 뭐, 알겠어. 뭐, 근데 네. 참 이거 그래서 뭐 평범치 않다. 예.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증거로 경찰이 제시를 했지만 경찰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했나?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일단 그 여성의 그 주장이 증거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성이 피해자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검찰로 이제 이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남성이 녹취록을 제시를 하니까 네. 이 검사가 네. 다시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라. 네. 라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네. 이것이 이 남성이 정말 그 구사일생으로 무혐의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는 그 10년의 스토리를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합의된 성관계 우리 서로 원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야라고 녹음을 했어. 근데 왜 이게 증거가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쓴 어머. 고소장을 보면 네. 정말 무슨 영화를 찍더라고 아주. 근데 다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 길게 썼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또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무고죄는 굉장히 약해요. 거기 심리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으며 내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조사받았던 거 그 많은 것들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혐의 없음 받았어. 음.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날 고소해. 왜 저 여자는 처벌 안 받냐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이야. 이게 문제인데 남성들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한데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고 너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무고죄 또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지. 그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가봤자 이제 여성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약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정말 많고 저희가 다룬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무슨 어디 그 영화처럼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근데 저희 이제 자료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한 거가 예를 들면 서로 교제했던 사이. 그러니까 제일 그 고소 건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예요. 서로 이제 연인 관계. 여기서 뭐, 친밀한 관계라는 건 연인 관계. 예, 연인 관계, 치정 뭐 어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삼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뭐 사람들이 그 연애사라는 게 참 그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치정 관계나 친밀한 관계나 어떤 직장 내 어떤 그런 거 관계 이런 게 거의 70%를 차지해요. 성폭력은 사실은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사건이 제일 많느냐라고 굳이 성별을 얘기한다면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가 네. 제일 많겠죠. 네, 하지만 남성 대 남성도 많고요. 네, 네. 최근에는 특히 많아요. 동성 간의 성폭력을 네, 저지르는 많아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여성이 남성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사야 그래가지고 되게 젊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근데 막 그 신입사원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지를 않나. 네, 최근에 그렇게. 실제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네. 몸을 막 터치를 하지를 네, 않나. 뭐 엉덩이를 두들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 당연히 그 여자도 가해자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여자끼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걸 모르고 무조건 남자만 가해자. 이건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그 무고 상담센터에 사실은 네. 또 요즘에 동성 간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있어서 최근에도 또 지금 하나 진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동성 간에 또 어떤 그런 일어난 남자, 일도. 남자. 네. 그 사실 앞으로 저는 이런 그 사건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남자 동성 남자 간에 남자 와 여자와 여자. 그거가 되게 심각한 게요, 작가님. 이미 사실 그게 아이들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뭐 어떤 영상물을 본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딱 보면 왜 저러지 싶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사실 네네.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그런 동성애자들이 인구가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작가님도 아시지만 학교에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버리니까 네, 네. 점점 이제 인구비율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동성 간의 성폭력 비율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좀 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학교 이제 이 성교육, 성평등 교육이 네. 이제 거의 이제는 젠더리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 엄마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런던의 한 클리닉에 1년에 2,000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 우리 그 영국의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학교의 그 어떤 그런 그 성주의 교육이 완전 아이들을 그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계속해서 뭐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여성 성이분법에서 벗어나라, 뭐 성적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미국의 맨하탄 뭐 좋은 사립학교래요. 네네. 사립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아라. 그 자체가 성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무슨 경우예요, 이게? 아, 나는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 예전에도 그 실제로 동성 남성에게 이제 성폭력을 당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걸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의 사건일 경우에, 이거 진짜 당한 그 일은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창피하고 그렇죠. 남자라서.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그 이제 서울 어느 지역에 그 어느 한 구의 지역 아동센터를 전부 성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 그때 그 중학교 남자아이였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누나들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보면 여자애들도 학생인데 약간 그 학교 생활 잘 하지 않고 어떤 조직을 이뤄가지고 막 껌 씹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가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놀이터에서 3명의 누나들이 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갔는데 3명에게 이 남자애가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자애는 그쵸.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이 가해자를 무조건 남자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남자들도 피해를 충분히 지금도 당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사회적 분위기가 네. 여성만 피해자라는 이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네. 진짜로 성폭력을 당한 남자들은 더 말을 못하게 못하고. 되는 예. 현상이 일어나지 네. 않나요?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이 네. 사실은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근데 그쵸. 남자들이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데이트하면서 여자에게 맞았다 이러면 안 믿어요, 또. 믿지도 않고 네.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남자가 맞았겠냐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트 폭력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가해자로 몰린 그 남성과 자신의 그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그 어머니를 저는 직접 이제 여러 차례 만난 경우인데, 네. 2018년 10월 달에 광주에서 이 유명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 이게 물론 가해자가 남성인 걸로 막 여자가 막 맞았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구치소에 8개월을 수감돼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남성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CCTV를 찾아달라. 그날 고깃집에서 맞은 건 오히려 나다. 남성이 제발 CCTV를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경찰이 안 들어준 거예요. 그거 진짜 왜 안 들어준대요? 네. 어머. 그래서 여자만 국민이야. 이 남성의 어머니가 네. 고깃집에 가서 30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고깃집에서요? 네. 꼬집고 뜩 때리고 그냥. 그래서 그 남성이 이제 8개월 만에 풀려났죠. 풀려났는데 그런 동안에 재판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판 비용도 한 7천만 원 가량 들었고요. 세상에. 하면서 남성이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자신들이 사실 그거 하면서 편파수였고 네. 사실은 또 뭐 조작한 것도 있어요. 그걸 조사를 꾸밀 때. 근데 그 경찰은 딱 한 명 견책을 받은 거예요. 견책은 징계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냥 시발서 한 장 쓰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8개월이나 네. 구치소에 있게 하고 네. 그 가정 어떻게 보면 네. 그 부모님과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은 유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점점 안 되는 느낌이 드네. 네. 어떻게? 네. 최근에 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 어디냐면은 잠실 데이트 폭행녀 사건이라고 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뺨을 60번 때리는. 그러니까 남자가 일방적으로 맞아요. 아니 그냥. 근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 않나요? 뺨을 60번을 때렸는데 뭘 만약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랬을까? 근데 남자는 또 여자를 때리면 안 돼. 때리면 바로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하여튼 60번 맞는 그 잠실 데이트 폭행녀 사건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별에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를 이게 상담도 참 정말 그 너무 억울한 사람도 많고 또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도 안 돼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어디 가도 이거 조회 이거 하거든요. 먼저 이게 항상 조회하죠. 네, 요새는 네, 네. 그 범죄 조회를 다 해요. 네, 맞아요. 다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7월달에 이제 모 고등학교에 남자 고등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작가님 그게 보면은 항목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아동하고 뭐 성범죄 거 2개만 하라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노인까지 3개 다 하라는 학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저 그 얘기 해주거든요. 니네가 앞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범죄 이게 낙인이 찍히면 네네. 이렇게 된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도 남자여자가 다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남자여자가 다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니네 여자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라. 기분 나쁘면 널 신고한다. 이제 이러면 맞아요. 아 진짜로 정말 그래. 그럼 너는 진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이제 일어났네요. 그게 이제 보안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범죄 조회를 할 때는 되게 이날 같으면 뭐 사기나 그죠? 뭐 강도나 뭐 어떤 그런 네. 범죄 지금 딱 성범죄 조회가 먼저예요. 네, 그거 해요. 무조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성범죄자가 된다, 성희롱 뭐 성추행 다 성폭력 맞아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다 들어가요. 네. 사실은 뭐 2차 가해도 성폭력이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너 치마가 왜 그래?
그럼요. 이 말도 2차 가해야.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서로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오히려 너무 편향돼가지고 네, 모든 남자를 바라볼 때 가해자를 본다거나 네, 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들을 때 당연히 여자가 피해를 당했겠지. 네, 네. 이걸 전제로 받아들인 것 또한 우리는 되게 잘못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남성 피해자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저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네. 이상하게 여자가 가해자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 얼마 전에 뭐 남편 칫솔에 락스 계속 묻혀가지고 와 안 죽노 뭐 이러면서 계속 남편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여자 그 검거됐잖아요. 너무 끔찍하다. 뭐 진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PC에 저장된 전 여친 사진을 보고 이 그냥 남친을 흉기로 찌른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거든요. 네. 11건이 넘어요. 최근에만. 최근에만. 그리고 대구에서 모텔에서 남자친구를 살해한 경우도 있고. 왜 죽였대요? 근데 이제 여자가 가해자가 되면 이게 또 사건이 확대가 안 돼. 그렇죠. 조용해요. 네. 근데 남성이 가해자면 그냥 다 뉴스 다 나와. 다 신문 나오고 다 나와. 뭐 페미 단체들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단체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여성 가해자가 나오면 본인들이 말하는 거가 안 되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언론 타지 않도록 또 네. 열심히 노력들을 하실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스토킹 사건도 있었는데 스토킹 하면은 되게 뭐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자 스토킹도 엄청나게 최근에 있죠.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이에요. 네. 이제 초등학교 그 남자 친구를 네. 아주 오랫동안 이 스토킹한 여자가 또 네, 이번에 네, 또 네. 이제 이렇게 신고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여자도 얼마든지 스토킹 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는 네, 막 그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성폭력이라는 것이 네, 막 우리 그 되게 오래전에 뭐 갑자기 봉고차가 딱 서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인신님에 네, 네. 물론 이렇게 감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음.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채팅 안에서 이루어진다던가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알고 지내는 이 데이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교육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 작가님 데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폭력이 데이트 성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텔에 같이 들어갔었더라도 그거는 성폭력이야. 이제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좋았는데 그 후에 헤어짐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남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들었다던가 네, 여러 가지 어떤 둘의 관계에 있을 때 네. 이거 얼마든지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 8년 전 사건도 느닷없이 꺼내서 나 그때 그래 신고 당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친구와 어떤 그런 뭐 여자들과 자리를 할 때는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 앉아라. 그리고 손을 밑으로 내리지 마라. 절대. 손을 항상 위에 올려라. 밑에서 또 뭐 추행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손을 항상 CCTV가 보이는 곳에서 위로 올려라. 어떻게 사나 그런 거 네. 신경 쓰고. 그리고 제발 그 카카오 그 채팅 네. 같은 거 해서 그 이상한 그 하지 말아라. 채팅하지 말라. 맞아, 그 되게 네. 위험해요. 그리고 불리해. 썸 탈 때도 조심해라. 정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귄 사이라도 카톡방을 나오거나 어떤 흔적을 지우지 마라. 왜냐면은 나는 다 카톡방을 다 나와버렸는데 그 여성이 그 남겨진 걸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남성은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그 카카오톡방에 자료를 다 남겨놔라. 문자도 없애지 말라. 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귈까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연애 못하죠. 그러니까 야, 저 여자가 지금은 나한테 저래도 언젠간 나를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서로를 신뢰를 쌓으면서 네, 네. 어떻게 만나요, 네, 작가님?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혼인 신고 혼인 안 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 낳지 않죠.
그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게. 신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남녀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저는 항상 그러고 이렇게 얘들아 데이트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데이트야.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그걸 마음 졸여야 돼. 혹시 저 여자가 나를 또 신고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정말 무서운 그런 세상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사회의 그 결혼 제도라는 것이 네, 네. 이제는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었지 않나. 결혼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 이제는 너무 무서워. 연예인 문턱도 너무 그렇죠. 높고. 그렇죠. 자칫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고 성별을 해체시키고 네. 가정을 붕괴시키고 비혼을 조장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네, 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저는 붕괴가 시작됐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혼인 네. 건수가 21만 건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이제 코로나 그 네.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혼인율이 더 떨어지고 출생아 아이들 수는 더 출생률이 떨어지고. 떨어지죠. 네. 정말 이상한 사회가 되었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서 저는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저는 이것도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별 해체, 가정 파괴. 가정 파괴, 네, 그 비혼 사람들 조장.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섬찟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갖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있는 거고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이제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정의 문화라고 정의 나라라는데 이제 그건 없어진 지 그것도 오래된 것 같고 옛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남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일을 한번 당한 걸 옆에서 봤다라고 쳐요. 어디 무서워서 여자 만나겠냐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고 상담 해탈을 하는 것도 네. 이게 무고죄가 너무 처벌이 거의 있으나 말한 그렇게 되고 지극히 미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고죄가 정말 이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그럼요. 거고 강화돼야죠. 재판할 때 돈을 또 몇 천만 원씩 들고 네. 그래서 무고죄는 정말 엄격하게 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네네. 작가님이 지금 계시는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가 사실 이런 단체가 없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고 너무 억울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편에서 조금 앞서보자 일을 네, 해보자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네. 300건이나 근데 사실은 이 단체를 모르고 있는 분이 더 많을 거라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네, 때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도 1년도 안 됐는데 300건이라는 것이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남초 사이트 같은 데는 올라와 있어요.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전화가 안 와야죠. 이런 전화가 안 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역할 다 해주시는데요. 네. 작가님 정말 많은 남성들이 정말 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남자를 모두 다 범죄자 취급을 하고 여자들 입맛에 따라서 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죠. 네. 사실 성별을 되게 여러 개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네가 남자라고 느끼면 넌 남자고 만약에 네가 내일 여자라고 느끼면 넌 내일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십 가지의 성별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저 남자를 사랑했지만 오늘은 아니야. 기분 나빠. 네. 그러면 오늘 나의 감정에 따라서 어제까지 내 남자친구였던 네. 내 애인이었던 남성을 가해자를 몰 수 있다라는 거. 네. 어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이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우리가 다
우리 사회가 저는 윤리 도덕이 무너졌다. 그럼요. 도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욕망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다 자기 정체, 자기 정체성, 자기 욕망이 우선이야. 도덕은 나중이야.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저는 순서가 뒤바뀐 거고.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죠. 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네, 네.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네. 그런데 항상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지 않고 네, 너무나 이제 1차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게끔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저기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도덕은 없고 욕망을 먼저 우선시한다.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교의 흐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욕구 해결 중심으로 네.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라는 걸로 인해서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지 네. 저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들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저 여성이 혹시 나중에 우리 아들 고소할 수 있으니까 네, 걱정 되게 많이 하셔야 네.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센터에 몸담고 계시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계시고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남성들 편에서 그 남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억울함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작가님 이제 저는 못 만나니까 작가님이 그 남성들을 만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도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 네. 세상의 모든 여자가 이 여자 같지만은 않다. 네, 네, 네. 정말 좋은 여자도 많이 있다. 그 맞아요. 얘기를 좀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보다 네. 정상적인 남녀가 훨씬 많다는 네. 거. 저는 이거는 정말 끝으로 덧붙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남성이 또 이렇게 여성을 혐오하지 않고 네.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나서 네. 좋은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네. 그런 회복의 기회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작가님 하시는 일 응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우리 센터가 나갔으니까 네. 네, 혹시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네. 아래 띄워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네. 아유,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